여러분,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을 흐릿하게 만들고 기억을 조용히 지워가는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견과류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요즘 들어 말하려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나요?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구에 따르면 특정 먹거리 하나가 이런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뇌세포와 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품 하나의 영향도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손에 들고 계시는 간식,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챙겨 드시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뇌 건강의 균형을 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니어 건강 연구자로서 수많은 논문과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와 60살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정확하게 나누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좋습니다, 저건 나쁩니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뇌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성분이 혈당을 흔들고 어떤 견과류가 염증을 키우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견과류는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우는지 그 원리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실과 현장을 오가며 수많은 시니어분들과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어요. 말은 하려는데 단어가 자꾸 안 떠올라요. 집중하려고 해도 계속 흐트러져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대부분은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간식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견과류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견과류가 뇌에 좋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견과류 안에도 뇌를 깨우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뇌세포를 스트레스에 노출시키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60살 이후에는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섬세하게 골라 드셔야 합니다. 제가 강연이나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견과류를 매일 먹는데 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질까요? 견과류는 다 몸에 좋은 거 아니었나요?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줄여야 하는지 헷갈려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많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법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간식 하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무섭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 속도를 더 빠르게 도와주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치는 대상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말이 술술 나오고 집중력이 회복되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견과류를 챙겨 먹고 어떤 견과류는 줄이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을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이미 뇌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은 총 8가지 견과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중 4가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견과류, 반대로 4가지는 60살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나쁜 견과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문제는 60살 이후의 몸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즉,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뇌혈관과 신경세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고려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거실 탁자 위에 견과류 통이 있지 않으신가요?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아니면 땅콩,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잣. 오늘 이야기 중에서 조심해야 할 견과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은 매일 챙겨야 할 음식이고 어떤 것은 주기적으로 줄이거나 멀리해야 할 음식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합니다. 다만 속도가 조금 느릴 뿐입니다.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여러분이 고르는 습관, 여러분이 선택하는 하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4가지 견과류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오늘 같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지, 왜 견과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음식 건강 정보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 하루 한 줌이면 만병통치다.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런 문장들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우리 마음속에 고정된 믿음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문장들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한 문장이 우리의 헬스 루틴이 되었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회복하는 속도와 대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생리 기능 전체가 서서히 변화합니다. 뇌세포의 민감도, 혈관의 탄력성, 위장의 속도, 면역 반응성,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의 좋음과 나쁨이라는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견과류에 대한 기존 상식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만든 고농축 음식입니다. 한 알에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지만 강하다는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강한 음식은 잘 다루면 보약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이 많은 견과류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먹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장 염증과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혈당 변동이 큰 분들이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견과류를 먹으면 뇌혈관에 부담이 생기고 두뇌 피로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견과류라도 먹는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나이, 체질, 위장 기능, 혈당 패턴, 수면 상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견과류는 전부 좋다는 말은 절대로 정확한 문장이 아닙니다. 연구를 보면 음식은 늘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얼굴이고 또 하나는 상황에 따라 부담을 주는 얼굴입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은 뇌를 보호하지만 그 항산화 성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세포 스트레스 균형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는 지방산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견과류는 염증을 키우는 지방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견과류에 대한 기존 상식을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둘로 정확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계시던 것들에 조금 더 정확한 기준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60살 이후에는 뇌세포가 외부 자극에 대해 훨씬 민감해집니다. 혈당이 조금만 출렁여도 머리가 무겁고 염증이 조금만 증가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면이 조금만 흔들려도 다음날 사고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먹던 음식도 이제는 뇌의 피로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과류는 뇌와 매우 가까운 영향을 주는 식품군입니다. 뇌가 좋아하는 지방산도 갖고 있지만 뇌가 싫어하는 지방산도 갖고 있습니다. 뇌를 안정시키는 미네랄도 있지만 혈당을 흔드는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골라 먹으면 뇌 건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만 무심코 먹으면 오히려 기억력 감퇴를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견과류를 다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양 정보는 대부분 일반 성인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같은 정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의 소화 능력이 다르고, 혈관 탄력성이 다르고, 호르몬 분비 패턴이 다르고, 수면 구조가 다르고, 신경세포의 회복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살 이후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라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에게는 건강식이 되는 음식이 노년층에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뇌에 피로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견과류는 젊은 사람에게는 지방의 질이 좋아 도움이 되지만 시니어에게는 소화 부담을 크게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견과류 건강 정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내용은 60살 이후를 기준으로 한 견과류 사용법입니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새끼 식사는 줄이셨을지라도 간식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오후에 조금 허전하면 견과류 몇 개 드시고 저녁에 TV 보시면서 한 줌 드시고 산책 다녀와서 입이 심심해 견과류를 찾기도 하시죠. 이 습관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고르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분들의 섭취량은 젊은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한 줌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혈당이 조금만 크게 오르면 뇌는 바로 피곤해지고, 지방이 조금만 과하면 위장은 바로 부담을 느끼고, 염증이 조금만 증가해도 기억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간식 하나가 여러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매일 먹는 견과류 한 줌이 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제가 오늘 견과류를 8가지로 나누어 정확하게 설명하려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식품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보였는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과잉 섭취 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같은 음식이라도 나이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뇌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견과류를 연구할 때 이 8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봅니다. 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 혈당 변동성, 혈관 기능, 신경세포 회복력, 수면질, 소화 능력, 지방산 구성. 이 기준으로 정밀하게 분석하면 견과류가 약처럼 작용하는 경우와 독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확연히 갈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8가지 견과류는 그동안 연구실에서, 진료 현장에서, 시니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고 영향이 컸던 견과류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근거 기반의 선택 기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선택 기준은 여러분의 기억력, 말하기 능력, 집중력, 수면, 기분의 안정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회복 중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고르면 그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뇌세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4가지 보호 견과류부터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라질너트 뇌를 청소하는 견과류. 브라질너트는 시니어 건강 연구에서 오랫동안 셀레늄 보충의 핵심 원천으로 언급되어 왔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신체의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뇌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약해지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복구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셀레늄은 뇌세포 주변에 쌓인 쓰레기 같은 산화 물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브라질너트는 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과정에 촉매처럼 작용하는 견과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브라질너트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알에서 2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셀레늄 과다로 부담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브라질너트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기억 유지 능력이 완만히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한 알.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뇌세포 해독 능력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두 뇌의 벽을 튼튼하게 하는 견과류. 호두는 뇌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견과류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지방으로 만들어진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벽이 튼튼해야 기억 신호도 빠르게 전달되고 집중력도 유지되며 사고력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뇌세포의 벽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특히 오메가3이 부족해지면 벽이 쉽게 손상되고 정보 전달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호두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바로 이 뇌세포의 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성분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은 신경세포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어휘력 개선, 기억력 유지, 집중력 연속성 향상, 이런 변화를 보인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두를 드실 때 꼭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쪽에서 4쪽이면 충분합니다. 호두는 여러분의 뇌세포가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견과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몬드 혈당을 고르게 잡아 뇌 피로를 줄이는 견과류. 여러분, 뇌는 혈당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뇌는 그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나는데, 이때 뇌는 금방 지치고 머리가 무겁고 말문이 잘 트이지 않습니다. 아몬드는 이 혈당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견과류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또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몬드는 혈당 안정과 뇌세포 보호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는 호두보다 더 자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 한 줌, 즉 15알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사 직후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안정 효과가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넷째, 피스타치오 숙면을 돕고 뇌 회복의 밤을 만드는 견과류. 여러분, 뇌는 언제 회복할까요? 아침도 오후도 아닙니다. 바로 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사용한 회로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강화하며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려면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에 들 준비를 할 때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피스타치오를 정량 섭취하면 숙면 리듬을 자연스럽게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이 개선되면 기억력 회복 속도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 10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가볍게 드시면 수면 리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견과류의 공통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견과류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뇌세포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브라질너트는 뇌세포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호두는 신경세포의 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며, 아몬드는 혈당 안정으로 뇌 피로를 줄이고, 피스타치오는 수면 회복을 도와 뇌가 쉬도록 만듭니다. 즉, 4가지 모두 여러분의 뇌가 제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들은 60살 이후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합니다. 다만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뿐입니다. 이 4가지 견과류는 그 회복 조건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는 조심해야 하나요? 바로 다음 장에서 60살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4가지 견과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까지 알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완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한 정확한 선택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며 느낀 점은 좋은 음식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 음식이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음식이라도 60살 이후에는 전혀 다른 영향이 나타납니다. 대사 속도가 달라지고 혈관의 탄력이 달라지고 위장 능력, 면역 반응, 뇌세포의 민감도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땅콩 곰팡이 독소 위험과 혈당 출렁임. 땅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견과류입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간식이자 영양 보충원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연구에서는 땅콩을 주의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곰팡이 독소 노출 위험. 땅콩은 토양에서 자라는 특성 때문에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견과류보다 높습니다. 이 곰팡이 독소는 간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전신 염증을 높게 만들고 장기간 노출 시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땅콩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살 이후에는 작은 독소에도 몸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뇌와 간 기능이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이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혈당 변동을 느리게 만들기에는 탄수화물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특히 군것질로 자주 드시면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출렁임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혈당의 출렁임이 60살 이후 시니어분들이 두뇌 피로, 기억력 저하, 말문이 막히는 느낌, 갑작스러운 멍함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땅콩은 전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60살 이후에는 자주 먹지 않는 것이 뇌 건강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캐슈너트 은근히 높은 탄수화물 비중. 캐슈너트는 맛이 부드러워서 한번 손 떼면 멈추기 어려운 견과류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도 캐슈너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캐슈너트는 견과류 중에서도 탄수화물 비중이 유난히 높은 편입니다. 이 탄수화물 특성 때문에 60살 이후에는 조심해야 하는 견과류로 분류됩니다. 캐슈너트가 문제를 일으키는 과정. 탄수화물이 많다는 것은 먹은 뒤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뇌는 즉시 피로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가 무겁고 말이 더디게 나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캐슈너트처럼 빠르게 혈당을 건드리는 견과류는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실제 사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과류 먹고 졸리는 이유를 몰랐는데 캐슈너트 때문이었군요.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혈당의 출렁임은 짧은 시간 안에 뇌 에너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마카다미아 고지방 밀도의 부담.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고소함이 특징이죠. 하지만 이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지방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양이 아니라 밀도. 마카다미아가 가지고 있는 지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양과 밀도입니다. 60살 이후에는 위장의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분해 효율이 떨어지고 담즙 분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 같은 고지방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위장은 부담을 느끼고 혈중 지방 농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심혈관계뿐 아니라 뇌혈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뇌가 느끼는 피로. 고지방 음식을 과하게 드시면 뇌는 소화 스트레스를 피로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졸리거나 머리가 무겁거나
생각이 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젊은 시절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60살 이후에는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잣산패 위험과 입맛 변화. 잣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잣은 의외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패가 매우 빠르다. 잣은 지방 비율이 높은데 그 지방이 공기 중에서 매우 빠르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위장 자극, 입맛 이상, 염증 반응 증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살 이후에는 입맛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산패된 잣을 드시면 여러분이 느끼는 맛과 소화 상태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잣이 유발할 수 있는 입맛 변화. 일부 사람들은 잣을 먹은 뒤 입안에서 금속맛 같은 이상한 맛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지속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현상은 잣 속 특정 지방산 대사와 관련이 있는데 60살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더 잘 발생합니다. 입맛이 이상해지면 식사량이 줄고 하루 영양 상태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결국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가지 견과류의 공통된 위험 요소.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견과류는 각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다. 산패나 독소 노출 위험이 있다. 고지방 부담이 크다. 위장과 간 기능을 어렵게 한다. 뇌세포가 싫어하는 염증을 유발하기 쉽다. 즉, 60살 이후에는 이 4가지 견과류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뇌가 훨씬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음식을 부정적으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음식은 상황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견과류도 전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빈도, 양, 섭취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땅콩을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소량으로 줄이시면 되고, 캐슈너트는 혈당이 안정되는 식후에만 소량 드시면 되고, 마카다미아와 잣은 딱 필요한 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여정을 거의 다 걸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견과류 4가지, 그리고 60살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를 한 가지 차근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견과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지금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되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8가지 견과류는 그저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이 목록을 하나의 지도로 생각해보세요. 뇌가 좋아하는 길로 가면 기억력은 천천히 깨어나고, 머리는 다시 맑아지고, 말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하루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뇌가 어려워하는 길로 가면 머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말은 더디게 나오고, 밤에는 자꾸 깼다 잠들었다를 반복하고, 아침에는 무거운 머리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2갈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뇌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회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회복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견과류 한 줌이라는 작은 선택이 그 조건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부드럽게 묶어보겠습니다. 브라질너트는 뇌세포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뇌가 스스로를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호두는 뇌세포의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지켜 기억 신호와 사고 신호가 일정한 속도로 전달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고르게 유지해 뇌가 갑작스러운 에너지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안정시켜줍니다. 피스타치오는 숙면의 흐름을 돕는 멜라토닌을 제공해 밤사이 뇌가 회복하는 시간을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뇌가 회복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몸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는 깨끗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뇌가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네 가지 견과류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 위험과 혈당 출렁임 가능성이 있어 60살 이후에는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캐슈너트는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공복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밀도가 높아 위장 부담을 느끼기 쉬운 시니어분들께는 소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잣은 산패가 빠르고 입맛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식욕이 예민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조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단지 60살 이후에는 조심해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준을 알게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의 절반은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의학 논문들을 분석하다 보면 저는 늘 한 가지 사실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연결을 보완하며 기억력을 다시 세워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60살 이후에도 70살 이후에도 심지어 80이 넘어도 이 능력은 계속 작동합니다. 뇌는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 반응합니다. 음식, 수면, 움직임, 마음의 방향에 반응하며 조금씩 회복하거나 조금씩 힘들어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 선택법 역시 그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호두를 2쪽 더 드신다면, 아몬드를 식사와 함께 드신다면, 브라질너트 하나를 꾸준히 챙기신다면, 피스타치오로 잠을 조금 더 깊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일상을 조금씩 아주 부드럽게 바꿔갑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뇌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선택하세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젊을 때와 달리 한 번에 많은 종류를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선택하세요. 하루에 한 번, 그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둘째, 조심해야 할 네 가지 견과류는 횟수 줄이기 원칙을 적용하세요. 땅콩을 좋아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것도 소량으로. 캐슈너트는 식후에만 소량으로. 마카다미아와 잣은 특별한 날에만 한두 알 정도로. 여러분은 어떤 음식도 완전히 끊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잠은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피스타치오를 적절히 활용해 밤잠을 조금 더 깊게 가져보십시오. 뇌는 밤마다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좋아지면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모두 부드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여러분의 한 달을 바꾸고 그 한 달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겠다. 이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 의지를 반드시 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뇌는 그 선택을 알아보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시니어분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가 좋아하는 선택을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의 다짐이지만 또한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연구 기반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머리가 조금 더 가볍고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연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